이중주차 파킹으로 돼 있는지 안 밀리더라고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락처도 없는데 진짜.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법원에 가야 되는데 네. 누가 이중주차를 해놔가지고 아. 차를 못 빼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밀어보셨어요? 네. 안 밀리더라고요. 아, 네. 파킹을 해놓고 갔나? 그리고 연락처도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하는데 파킹으로 해놓고 가고. 법원에 가야 되는데 네. 한번 관리사무소 갔다 와볼게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네. 혹시 네. 경찰에다가 뭐 신고를 한다던가 좀 견인을 할 수가 네. 없나요? 여기가 이제 사유지잖아요. 경찰에서 이제 신고를 해도 네.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뭐 견인 같은 것도 사유지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또 택시를 탔네요. 네, 불필요하게 또 택시비를 지출하게 되셨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네. 또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나요? 네, 그렇죠. 일단 차주한테 민법상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택시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택시비랑 네. 그리고 제 업무상 손해 그리고 제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청구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예, 그렇죠. 이 정신적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지금 법원에 이제 늦을 것 같은 이런 조마조마함 속에서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시간당 한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으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재판에 늦거나 뭐 이랬을 때 네. 제가 그 재판을 위해서 공들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들을 이제 합산하고 그리고 택시비도 합산하고 그리고 제 정신적 위자료 합산해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뭐 500만 원 뭐 내외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그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2014년도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 저랑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로 이제 손해를 보상 받으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정신적 위자료로 한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라라는 판결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적네요.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몇백만 원 얘기하셨었는데 이분은 되게 적게 받으셨네요. 예, 그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 시간당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여타의 것들은 특별 손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중주차를 하신 차주분이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중주차를 하신 분이 뭐 제가 변호사이고 뭐 제가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위자료는 거의 대부분 청구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중주차된 차에 연락처가 없으면 무조건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거네요? 연락처가 없으면 이길 확률은 높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기는 건 없고요. 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봤을 때는 그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중주차가 돼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하셨는데 네. 1심이랑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때는 뭐 명절이어가지고 주차난이 당연히 명절이니까 심각하고 그런 명절 때 이런 이중주차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뭐 사회통념상 그걸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어떤 위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판단을 해서 법원이 기각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관리소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도 패소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네요. 네네. 이중주차 피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체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중주차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경찰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중주차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다 뭐 이런 걸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됐을 때 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이중주차 문제로 당연히 뭐 소송을 제기하시면 뭐 네. 승소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30만 원이면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혼자서 이제 제기를 하신다고 할 때 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시니까 네. 솔직히 가성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과 이제 서로 민사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네,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 하시는 분들께 좀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그 이중주차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이중주차 때문에 재판에 늦을 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자기 혼자 좀 잠시 편하겠다고 이중주차를 하시게 되면은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불측에 엄청난 손해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뭐 택시비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중주차 아무리 편하다고 하셔도 좀 다른 분들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